동남아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성한 정글, 고대 사원, 아니면 막 화려한 초고층 빌딩. 네, 전부 맞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풍경 뒤에는 동남아시아의 진짜 얼굴, 바로 모순이 숨어 있죠. 이번 시간에는 눈부신 발전과 그 뒤에 숨겨진 깊은 그림자, 이 두 얼굴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지역의 속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의 한쪽 끝부터 볼까요? 이곳은 바로 싱가포르의 한 쇼핑몰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건물 안에 운하가 흐르고 곤돌라가 떠다녀요. 전 세계 부호들을 끌어모으는 이곳은 동남아시아의 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상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함은 정말 이야기의 딱 한 단면일 뿐이에요. 바로 옆 동네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라오스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인 부와 정말 극심한 빈곤이 한 공간에 있는 곳, 거기가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지역 안에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모순의 실타래를 저와 함께 하나씩 풀어가 보시죠. 자, 우선 이 모든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자연환경부터 한번 들여다볼게요. 동남아시아의 땅은요, 어떨 땐 생명을 아낌없이 주다가도 또 어떨 땐 모든 걸 한순간에 앗아가 버리는 아주 역동적인 힘을 가졌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험준한 산맥이랑 수많은 섬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 독특한 지형의 비밀은 바로 이 지역이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부딪히는 불의 고리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 충돌이 화산을 만들었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비옥한 토양은 이 지역에 정말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줬어요. 하지만 이 축복에는 정말 무서운 대가가 따릅니다. 풍요를 가져다 준 바로 그 지질 활동이 지진과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2004년에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끔찍한 쓰나미처럼 모든 걸 집어삼키는 파괴의 근원이 되기도 하죠. 날씨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입니다. 특히 대륙부의 삶을 지배하는 건 바로 몬순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계절이 딱 2개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그냥 모든 걸 집어삼킬 듯이 폭우가 쏟아지는 우기, 그리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쨍쨍 마르지만 여전히 더운 건기가 계속되는 거죠. 그 생명을 키우는 비가 어떻게 재앙으로 돌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2011년 위성사진인데요. 몬순 폭우가 쏟아지면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정말 광활한 지역이 거대한 물바다로 변해버린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동남아시아가 매년 겪어야 하는 자연의 또 다른 무서운 얼굴인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사람 사는 풍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극단적인 대비가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어디에 그리고 왜 그렇게 모여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 한번 보세요. 이 인구 밀도 지도 없고 물감을 흩뿌려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화산재 덕분에 비옥해진 섬들, 그리고 강 주변의 붉은 지역에 바글바글 모여 살고요. 반대로 험준한 한악지대는 보시다시피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1억 4,300만. 이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게 바로 자바섬의 인구입니다. 미국 아이오와주보다도 작은 섬에 저만큼의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빽빽한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인구 밀도가 다르니까 당연히 농사 짓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사람이 드문 고산지대에서는 숲의 일부를 잠시 빌려서 농사를 짓고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지속 가능한 화전 농업을 하고요. 반면에 인구가 폭발하는 저지대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거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상업적으로 작물을 키우는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이라는 약속,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엄청난 환경적, 사회적 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약속의 측면부터 보죠.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동남아시아 경제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가 늘어나니까 명품 시장 같은 소비 부문도 엄청나게 커졌고요. 정말 눈부신 발전의 시대였죠. 하지만 그 약속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경제 성장을 위해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정말 아무 말 없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성한 열대우림과 벌목으로 민낯을 드러낸 언덕. 그 경계가 마치 칼로 자른 듯 선명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숲은 대체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우리 모두의 소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목재, 그리고 우리가 먹는 과자부터 화장품까지 정말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파묘를 생산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이게 전체 산림 파괴의 가장 큰 원인들입니다. 특히 파묘의 딜레마는 정말 심각합니다. 파묘 농장을 만들려면 지도에 보이는 이탄 습지를 갈아엎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 땅이 엄청난 양의 탄소를 머금은 거대한 스펀지 같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고 물을 빼내면 이 스펀지가 바짝 마른 장작처럼 변해버립니다. 여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 튀어도 이 사진처럼 걷잡을 수 없는 대형 산불로 번져서 막대한 양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뿜어내는 거죠. 성장의 그림자는 숲에만 들이온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생명줄인 강, 특히 메콩강의 혈관을 막는 거대한 댐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어요. 이 댐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건 맞지만 동시에 강물의 흐름을 막아서 하류의 물고기를 사라지게 하고 결국 수백만 명의 밥줄을 끊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모순 속에서 동남아시아는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을 나누는 힘, 그리고 동시에 하나로 묶으려는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는 본질적으로 분열의 요소가 정말 많아요. 수많은 언어와 종교가 뒤섞여 있고 식민 지배와 내부 갈등의 아픈 역사도 깊고요. 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경제 격차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분열된 지역이 어떻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바로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가진 10개 나라가 경제, 정치, 안보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고 만든 협력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각국의 경제 격차를 줄이려고 거대한 단일 시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산불 연기가 국경을 넘어 싱가포르 하늘을 뒤덮는 이런 환경 재앙에 함께 맞서 싸우기도 하죠.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그래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는 뭐랄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결국 동남아시아의 미래는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협력이라는 힘이 이 지역을 가득 채운 이 거대한 모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풍요와 파괴, 분열과 통합의 기로에 선 이 거대한 교차로의 선택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